안녕하세요. 김성일입니다. 오늘이 벌써 6월 2일이네요. 5월 시장을 한번 리뷰해보고 제 절세, 사총사 계좌들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트럼프인 것 같아요. 지난 4월 달에 상호관세 발표를 하고 미국하고 중국이 치킨 게임을 했죠. 서로 계속 관세를 높이다가 4월 10일에 중국을 제외한 나라들한테는 90일간 국가별 상호 관세를 유예하겠다. 그래서 주시장이 굉장히 환호를 했죠. 트럼프한테 뭐 왜 그렇게 했냐라고 물으니까 트럼프의 반응이 자기는 국채 시장을 보고 있었다. 국채 시장이 까다롭다. 미국 국채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불편하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상호 관세를 유예를 했죠. 그리고 나서 5월 달에 가장 큰 뉴스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5월 중순에 미국하고 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상호 고율 관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겠다라고 하는 무역 휴전에 합의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그러면서 5월 달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산별 움직임을 보면 여기가 제일 밑에가 5월 달이죠. 5월 달에 미국 주식 6%, 일본 주식 5%, 한국도 6% 올랐습니다. 한국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4월에 3%, 5월에 6% 이렇게 코스피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미국 국채가 계속 안 좋죠. 여기 보시면 25년 3월부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계속 하락 중이에요. 미국 국채가. 이유는 트럼프죠. 트럼프가 발생시키는 많은 문제들이 미국 국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역시도 상호 관세를 유예하면서 국채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해서 주식시장은 반등을 했지만 미국 국채나 이번 달에는 이제 한국 국채도 많이 안 좋아졌죠. 그리고 미국 돈, 달러의 위상도 점점 약해지는 모습입니다. 환율을 보시면 4월 달에도 3% 빠졌는데 5월 달에 추가로 4%가 더 빠졌어요. 그래서 환율이 약세가 되고 있다. 만약에 환율 상승에 베팅했던 사람이라면 조금 고통이 심한 구간이 아닐까 싶고요. 국채도 되게 안 좋았기 때문에 국채 비중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혹은 반대로 미국 주식이 지금 2, 3, 4 계속 마이너스였거든요. 이렇게 하락하는 걸 보면서 주식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주식을 만약에 팔았었다고 하면 이번 달에 좀 후회를 하는 경험을 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계좌 성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벌써 6년 5개월 정도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미래에셋 증권을 쓰다가 작년 초에 삼성증권으로 옮겼죠. 옮기면서 제가 자문 서비스를 론칭했으니까 제 자문 서비스에 제 계좌 뭐 아내 거, 아이들 거, 저희 동생들 거 다 이쪽으로 옮겨가서 운용되고 있었고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HTS에서 4206 화면, 요 화면을 하면 한 달치 수익률을 볼 수 있어요. 수익률을 보시면 5월 달에 안 좋았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계좌에서 출금이 됐죠. 네, 2억 5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한 100만 원 정도 손실 본 상태에서 출금이 됐어요. 왜 출금했냐면 KB증권에 있던 연금저축 에버그린 원화라는 저희 회사 상품이 있는데 그 상품의 포트폴리오를 제가 올 초부터 담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와 투자 전략을 제가 담당하게 되면서 KB증권으로 이전을 했죠.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1임 서비스거든요. 1임이라는 것은 매매까지 다 알아서 해줘요. 그래서 굉장히 간편하고 삼성증권은 이런 기능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수기로 작업해야 되는 부분도 많았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알람이 오면 확인해서 직접 매매 지시를 내리는 행동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알람을 보내드렸는데 리밸런싱이 필요할 때 알람을 보내드리는데도 뭐 바쁘시다는 이유 혹은 이제 깜빡하시거나 혹은 해외를 가시거나 해서 매매를 못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었거든요. 근데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1임 서비스이기 때문에 매매까지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을 KB증권으로 이전을 한 거죠. KB증권에서 조회하는 방법은 여기 앱에 들어가셔서 자산에서 기간 수익 요걸 조회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같은 화면이 나오면 여기 기간 설정에서 날짜를 설정하면 해당 기간에 성과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KB증권으로 옮기고 나서 한 300만 원 정도 추가 손실이 있었죠. 그래서 삼성에서 100, 여기서 한 300, 그래서 400만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자문 시작하고 나서의 성과를 한번 보면 제가 작년 1월 달부터 했잖아요. 그래서 연금저축 IRP는 작년 1월부터 바로 여기서 시작을 했고 DC 같은 경우에는 제가 24년 8월에 처음 입금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9월부터 여기 운영한 성과가 있고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미국 상장 ETF
목적으로만 운용을 하는 거죠. 절세 목적으로 운용을 하는 계좌고, 요거는 작년 6월에 상품을 추가로 론칭을 해서 그때부터 운용한 성과를 여기다 기록을 했습니다. 5월달 성과를 보면 연금저축이 마이너스 1.98%, IRP가 마이너스 2, 비슷하죠. 마이너스 2% 전후가 되고, DC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16,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2월부터 4월까지는 계속 플러스였어요. 다른 국내 포트폴리오 계좌보다 성과가 더 좋았는데 5월 달에는 환율이 더 빠지면서 마이너스 3%, 국내 거보다 한 1%포인트 정도 성과가 더 나빴습니다. 그래서 누적 수익률을 보면 뭐 25%, 24%, 그리고 뭐 9.96, 12%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연환산으로 계산을 해보면 17, 뭐 16.8, 13.5, 12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IRP 같은 경우에 5월 달에 마이너스 2.11이었는데 24년 이후로는 누적 24%, 그리고 6년 5개월 동안을 하면 8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환산 수익률이 9.7%고요. 세액공제를 포함하면 12.9%,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연금저축도 5월 달에 한 2% 정도 빠졌고, 6년 5개월 누적으로 하면 58%, 연환산 7.4% 정도 성과가 났습니다. DC 같은 경우에도 삼성증권에서 자문을 제가 받고 있죠. 그래서 누적 수익률이 한 10% 정도 된다. 연환산으로 하면 13.5%다. 글로벌 같은 경우에 5월 달에 마이너스 3%인데 12개월 동안 누적으로 12.1% 정도 수익이 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맨 끝에 오른쪽에 이렇게 빠지고 있죠? 빠지고 있는데 뭐 계좌마다 비슷합니다. 포트폴리오가 같거나 뭐 약간의 차이 정도만 있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미래가 궁금하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예를 들어서 뭐 2022년처럼 뭐 한 1년 가까운 하락장이 펼쳐질 거냐, 아니면 단기적인 하락에 그치고 다시 반등을 할 거냐. 지금의 하락 수준은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3년 10월 경에도 빠졌었죠. 그리고 코로나 때도 이 정도 빠졌었어요. 빠졌다가 바로 반등할 거냐, 아니면 그 하락이 좀 더 길게 유지될 거냐, 요거는 미래의 일이니까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고, 트럼프가 또 어떤 얘기들을 하고 어떤 조치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변동성은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과거에도 이 정도 변동성은 시장에 항상 있었다라는 것을 상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정도의 변동성은 시장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감내하고 갈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산 배분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하락 없이 순조롭게 항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단위 성과를 보면 2022년이 확실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네, 16% 정도 하락을 했고, 이런 시기가 언제든지 또 올 수 있습니다. 그게 2025년이 될지 26년이 될지 알 수는 없는데, 투자라는 게 항상 이런 리스크를 내재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작년에 24년도에 수익이 한 24% 정도 났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런 높은 수익을 당연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수익이 높으니까 이제 투자금을 더 늘리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뭐 결혼 자금이라든지 1, 2년 안에 쓸 돈들을 투자하고 싶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었는데, 그런 문의를 받을 때마다 그렇게 단기간에는 투자를 안 하는 게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 덕분인지 이렇게 얘기한 게 참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인 목적이 있는 자금을 투자를 했을 때 시장이 요즘처럼 막 변동을 하거나 하락을 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기 자산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올 초 대비해서 5월 말까지 해서 그래도 플러스권입니다. 네, 1%가 좀 안 되지만 그래도 플러스권이다. 올 초 이후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보면서 추가 영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